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정보처 정보인프라부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파워비아이 세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매년 공시되는 대학 정보 공시 자료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활용할 데이터는 규모별 강좌수, 그리고 단과대학별 규모 두 가지 데이터인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각 데이터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모별 강좌수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2012년도부터 2019년도 1학기까지의 학기별로 어느 정도의 인원수, 강좌 규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강좌가 온 오프라인으로 개설되었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다음으로 단과대학별 규모 데이터는 연도별, 학교별, 그리고 단과대 학과별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지 규모를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시각화 도구를 통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모별 강좌 수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비아이 우측에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클릭해 주세요. 해당 데이터의 축에는 기준 연도를 할당하고 범례에는 강좌 규모를 할당해 주시고 값에는 저희가 알고 싶은 강좌 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불러와 보았는데요. 상당히 긴 기간의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니 보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최근 4년 2016년도부터 데이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필터를 클릭하셔서 기준 연도에 2016년도, 2015년도보다 큰 데이터만 불러오도록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터를 적용하면 즉각적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도 1학기까지의 데이터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20명 이하의 강좌가 매년 높은 비율로 개설이 되고 그 다음으로 21명에서 30명 규모의 강좌가 많이 개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각 연도별 100%로 환산하였을 경우 보이는 것과는 다른 결과값을 보여줄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20명 이하 21명에서 30명의 강좌가 실제로도 많이 개설되었는지 누적형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비교가 원활하게끔 바로 옆에 배치해 주세요. 배치한 그래프를 100%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클릭하셔서 표현해 주세요. 기존의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와 동일하게 축, 범례, 값으로 표현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나타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했던 것과 동일하게 매년 20명 이하의 강좌 수가 가장 많이 개설된 것을, 그리고 21명에서 30명의 강좌가 그 다음으로 많이 개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의외로 100명이 넘어가는 대규모 강좌의 숫자가 매년 많은 숫자가 개설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다른 모양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같은 그래프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왼쪽 아래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한눈에 보기 쉽게 원형, 도넛형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도넛형 차트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매년 어느 정도 규모의 강좌가 개설되었는지를 한꺼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보기가 불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 차트가 범례, 자세히, 값으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막대형 차트와는 다른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자세히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던 강좌 규모를 범례로, 그리고 범례에 들어가 있는 기준 연도를 자세히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규모별 강좌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좀 더 보기는 편해졌지만 여전히 한눈에 보기는 조금 불편한데요. 여기에 기준 연도를 2019년도만으로 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보다 큰 값일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필터를 적용해 주시면 올해 1학기 개설된 강좌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개설되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보기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카드형 차트를 이용하여 총 개설된 과목의 수를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도넛형 차트를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 우측 시각화 도구 중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기준 연도가 동일하게 2019년도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강좌 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형 차트를 도넛형 차트 가운데에 삽입을 해주신다면 마치 하나의 차트인 것처럼 겉에는 규모별 강좌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가운데에서는 그 강좌 수가 총 얼마나 개설되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셔서 보여주신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한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파워 B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시각화 도구들을 가져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데이터는 두 번째로 가지고 왔던 데이터, 단과대학별 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시각화 도구들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우선 시각화 도구 중 오른쪽 아래에 사용자 지정 시각적 개체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 중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파일을 가져와도 좋지만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려면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시각화 도구를 보다 강화한 내용도 있지만 새로운 시각화 도구들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추가로 결제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활용해 볼 시각화 도구는 워드 클라우드. 이것은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값을 크기로 환산하여 한눈에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원하시는 시각화 도구를 추가를 눌러주시면 가져오는 것이 완료됐다라는 메시지가 뜬 후 이렇게 시각화 도구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져온 워드 클라우드 도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주에는 대학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각 대학별로 학생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문자의 크기를 보여주게 되는데 가장 큰 글씨인 문과대학이 78,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큰 글씨인 공과대학이 74,600여 명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서식에서 회전 각도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 방향수도 추가하여 보다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시각화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데이터의 시각화로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들은 대시보드를 게시하여 스마트폰이나 웹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 파일에서 파워 BI 게시를 누르시면 만드신 차트들을 휴대폰이나 웹상에서 쉽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대시보드 게시 기능을 이용하신다면 만드신 차트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다 간편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학 정보 공시 데이터를 가지고 누적 막대 그래프, 100% 누적 막대 그래프, 도넛 그래프, 마켓플레이스에서 추가 시각화 도구 활용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파워 BI 활용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KU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디지털 정보처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